추세가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횡보가 이루어졌다가 재돌파하는 시점? 그런 걸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코드 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은 9월 2일 목요일 11시 4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상당히 좀 무난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쉬어가는 구간, 물론 반등을 이런 식으로 했죠. 21선에서 딱 지지하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여기 고가를 지금 당장 돌파하기보다는 어떤 조금 수렴에 대해서 열어두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수렴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어제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오랜만에 방송 올렸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어떤 얘기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 거의, 여기서는 여기 이 최저점에서 저점 공략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전 방송 찾아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돌파할 때는, 어느 시점까지 목표가를 잡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가 1차, 여기가 1차 목표 주가였고, 여기가 2차 목표 주가였죠. 근데 이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지지해주면은, 이 구간을 지지해주면은, 더 갈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레벨은 21선, 이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잠재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 관점을 보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눌림을 줬을 때 매수 관점을 보느냐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이 조정에 대한 눌림이 좀 깊게 나왔잖아요. 36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한 26만원? 한 10만원 이상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바로 즉각적인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이슈나, 아니면은 얘네가 또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서 예를 들자면 노바백스? 노바백스가 갑자기 임상 3상이 통과가 되었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횡보나 아니면은 어떤 수렴이 된다라든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보통 근데 어쨌든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저점을 높여갖고, 확실하게 이 고점에 이런 고점들을 돌파를 하니까 방향성을 상방으로 강하게 보여줬던 적이 있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런 구간들을 확실하게 뚫어준다? 라고 하면은 그 방향성의 시장 참여자들은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멘텀. 이때 올라갈 때, 사실 이때부터 뉴스가 나왔잖아요. 임상 3상에 진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뻥 뚫어주는 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사실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올라가기 위한 매집이 된 거지, 방향성이 이렇게 빠졌으면은 밑으로 빼기 위한 매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세라고 하죠. 근데 추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분석을 드렸다시피 얘네가 고가를 높이는 추세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가도 높이는 추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방으로 봤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 구간.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향성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제가 나서가지고 이거 방향성 상방입니다, 방향성 하방입니다, 이럴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굳이 그런 거를 생각해두고 매매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방향성이 나올 때 천천히 난 매매를 해보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은 이 안에서의 변동성을 즐길 수는 있지만 추세를 이렇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겠죠. 방향성은 또 분명히 나올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 힌트를 많이 얻었죠. 엘리엇 파동 뭐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해서 이 저점과 이 고점 그리고 이런 저점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딱 나왔었죠. 1차 목표 주가가. 그리고 여기 2차 목표 주가였고 1차, 2차 목표 주가.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오버슈팅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기다렸잖아요, 제가. 아, 그러면 이런 데는 지켜주면은 반등을 줄 수 있겠구나. 이게 근데 이제 반등? 여기 지켜줬으면 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에서 이제 반등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100% 여기서도 보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맞았을 때는 크게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끌고 가는 이런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맞고 틀리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렴 추세 같은 경우에는 맞고 틀리고가 이렇게 막 방향성도 막 이때처럼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눌렸고 이렇게 다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식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추세를 위해서 자 2021년 3월달에 상장해가지고 이건 이제 대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신규 상장 물론 이런 주식이 뭐 없었던 건 아니죠. 뭐 예전에 박셀바이오, 뭐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뭐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사실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셀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박셀바이오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사실 뭐 지금은 많이 횡보하고 있는데 뭐 대략 이 정도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박셀바이오도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갔다가 조금 횡보하다가 21선 지지하고 또 올라갔던 추세가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나왔던 구간이었죠. 예. 근데 사실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는 아직 우리가 뭐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볼 때요. 예.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구간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가 될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도 이제 예전에 여기를 이제 이런 사이클을 봤다. 그러면은 여기도 졸아도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야. 그러면 21선은 최소한 지켜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신뢰도가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추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위로 향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단 고점 이런 저점을 뭐 크게 훼손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훼손을 한 호가라도 훼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횡보가 이루어졌다가 재돌파하는 시점 그런 걸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면은 또 밑에서 또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이고 내가 신규 매수를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다라고 하면 완전 관점이 다르겠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여기까지 수익을 봤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확정 수익이에요. 여기 이상 안 가면 안 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욕심 없이 한 이 정도 반등 주면은 여기 매물대인 것 같으니까 한번 팔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제 윤 팀장 AP투자연구소의 윤 팀장이 그러는데 이런 데를 한번 돌파하고 나서 여기 이런 데 지지받으면은 위로 향할 확률도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마다 각자 다 타점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또 리딩을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28,000원에서 진입합시다. 손절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리뷰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냥 오늘 이 종목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받으면 더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데서는 최소한의 매수 관점은 보지 말자. 왜냐면은 조금 예매하다. 이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이 아니다, 여러분들. 리뷰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6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순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